아이폰 17 시리즈가 드디어 발매가 됐습니다. 이 아이폰 17 시리즈를 처음 본 저희 아들의 반응입니다. 못생겼는데? 못생겼어? 알았어, 사줄까? 아니요. 아이폰 17은 유독 출시 전부터 못생김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발전 없는 AI도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도 또 계속 나왔거든요. 하지만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아이폰 안 팔리는 걱정이라고, 이번 아이폰 17도 판매량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애플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나는 부분은 지독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사이의 급 나누기를 거의 폐기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발표 직후에 많은 분들이 아니 일반 모델을 이렇게까지 업그레이드 해줬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민심이 급격하게 이번에 일반 모델 사야겠다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프로 모델 이번에 이거 얼마나 팔릴까 좀 궁금증이 나오기도 해요. 여기에다가 애플이 심적으로 계속 밀어주고 있던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사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훔쳐갔다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막대한 영업이익률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유독 아이폰 17이 발매되면서 더 커지고 있는지 오늘 이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폰 17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라인업에 동일하게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뭐냐? 화면 주사율을 1Hz부터 120Hz까지 상황에 맞게 바꿔가면서 이 화면을 넘길 때의 이 부드러움을 극강으로 유지하면서도 배터리 효율도 극대화시키는 어떤 이런 기술을 말합니다. 애플이 이 기술을 적용한 것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2021년에 아이폰 13 시리즈부터 탑재를 하고 있었는데, 다만 지금까지는 최고가, 최고급인 프로 라인업에만 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번 17 시리즈부터는 새로 나온 얇은 그 에어부터 일반 그리고 프로 라인업까지 급 나누기 없이 다 넣어준 겁니다. 애플이 이토록 구두쇠처럼 아끼고 아꼈던 프로모션을 구현하려고 채택한 게 현존 OLED 디스플레이 중에 가장 진보한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LTPO OLED 라는 패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삼성과 LG 두 곳만이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플이 어떤 곳입니까? 납품사들을 무자비하게 무한 경쟁을 붙여서 쥐어짜서 원가를 후려치는 게 애플의 경영 철학입니다. 애플은 그래서 중국의 BOE라는 디스플레이 제조사를 LTPO OLED, 즉 프로모션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공급망에 이번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삼성, LG만 꿀 빠는 거 못 보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완벽해 보이던 애플과 팀 쿡의 이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BOE는 아이폰 12 때부터 이 아이폰의 OLED 디스플레이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LG가 겸상을 못했어요. 일반 라인업에 들어가는 일반 OLED만 납품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번 17 시리즈부터는 애플이 모든 라인에 이 프로모션 기능을 넣으면서 BOE도 이제는 LTPO OLED를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애플은 BOE가 삼성과 LG 수준으로까지 올라와 주기를 사실 진심으로 응원을 한 걸로 보여요. 하지만 BOE가 끝내 이 LTPO OLED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BOE의 실력이 그 정도가 아니었다. 애플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거 경쟁 붙여서 가격도 후려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나? 약간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술적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10년 넘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던 회사가 통상적인 R&D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따라와서 애플 공급망에 합류를 해버린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거 기술 탈취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인 ITC에서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영업기밀을 침해했다, 즉 기술을 훔쳤다라는 예비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본 판결 결과는 11월에 나오지만 일단 이번 예비 판결로 향후 15년간 미국 수입이 금지가 돼버렸습니다. R&D용으로 샘플도 지금 갖고 캘리포니아를 못 가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심지어 SE도 BOE가 가져갈 물량을 해결하지 못해서 삼성이 어느 정도 그 물량을 다시 가져가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SE면은 사실 제일 염가의 OLED로 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OE가 못 맞춘 부분도 있다 보니까 LTPO로 정면 전환할 때 무작정 BOE 물량을 쓰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다만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해서 만든 아이폰 같은 완제품은 여전히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미국의 판결이잖아요. 애플이 마음만 먹으면 뭐 미국 이외에 유럽이나 아시아 같은 데에는 중국 BOE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아이폰을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애플은 그러지 못하죠. 왜냐? 기술을 훔쳤다는 게 인정이 돼서 제재까지 받은 회사의 제품을 쓴 아이폰을 팔 경우에 이 짊어지게 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또 삼성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굉장히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삼성 측에서는 사실 아예 아이폰 자체를 팔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원하진 않았는 모양인가 보네요. 취재를 해봤더니 일단 삼성 스스로가 아이폰 자체가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건 원치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애플과 삼성은 라이벌이지만 동시에 또 공생관계이기도 합니다. 뭐 당장 디스플레이도 삼성이 주도적으로 넣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카메라 센서도 납품을 하기로 했고 많은 부품들이 삼성에서 만들어진 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BOE 디스플레이 때문에 아이폰이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가 된다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거대 고객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는 하되 실리는 챙기는 어떤 이런 전략을 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사실 이렇게만 보면 누가 봐도 애플은 BOE를 버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죠. 품질 통과를 못한 BOE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폰 17을 중국 시장에는 풀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도 응, 안 사 이러면서 BOE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아이폰 17은 기피할 거다라는 전망도 외신에서 나오고 있어요. 마치 엑시노스가 들어간 삼성의 갤럭시를 소비자들이 뭐 조금 이렇게 기피하는 것 같은 모습이 이제는 아이폰에서도 디스플레이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비단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애플이 아이폰 17에 BOE 디스플레이를 납품받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아이폰 17 초도 물량은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제품이 전량 들어가겠지만 리퍼 제품이라거나 아니면 향후 찍어낼 2차, 3차 물량엔 BOE 디스플레이가 납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애플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국의 BOE를 포기를 못하는 걸까요? 애당초 애플이 BOE에 삼성 OLED와 동일한 품질의 패널을 요구하면서 삼성의 구체적 스펙 자료 등을 공유해서 역설계도를 하도록 도왔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또 이와 함께 BOE가 삼성의 영업 기밀을 탈취하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삼성이 아니더라도 애플이 협력사의 기술을 유출해서 중국 업체에 넘겼다라는 의혹은 다른 여러 기업들에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패트릭 맥기라는 기자는 이 자신의 저서인 애플인 차이나라는 책에서 이게 모두 애플의 어마무시한 중국 전략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1990년대 중반에 직원 월급조차 제때 지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애플이 자체 생산의 꿈을 포기하면서 겨우 살아났거든요. 이후에 애플은 개발과 설계만 하는 기업으로 되살아났는데 2000년대 들어서 아이팟 그리고 아이폰이 이딴 월드와이드 데이트를 치면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제품 생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무렵에 애플의 2인자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팀 쿡은 기존의 그 어떤 기업도 하지 않았던 묘안을 생각해내요. 내로라 하는 기업들하고 이걸 피곤하게 협상을 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에 새로 만들어 버리자. 그렇게 고른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낮은 임금, 낮은 복지, 낮은 인권, 3로우를 갖추고 있던 중국이 팀쿡을 매료시켰다는 거죠. 애플은 중국을 완벽한 아이폰의 생산 왕국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책에서는 애플이 이를 위해서 2,750억 달러를 중국에 투자했고 애플의 기술자를 중국으로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직접 파견해서 상주시키면서 대한민국 일부 절반에 해당하는 2,800만 명의 중국인 IT 인력을 양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플의 이런 전략은 사실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애플이 20%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창출해내는 이익의 80%를 애플이 가져간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애플의 강점이 뭡니까? 미친 마진율이잖아요. 갤럭시는 지금도 마진율이 10%가 채 안 되는데 애플은 계속 30%를 넘게 이 영업이익률을 챙기고 있거든요. 아이폰에서.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냐 좀 따져보면은 사실은 삼성의 수직 계열화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갤럭시에 쓰는 웬만한 부품들을 다 삼성의 계열사들이 만들어요. 삼성이 핸드폰 부문 이익을 내려고 반도체 부문을 막 쥐어짜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막 부도 직전까지 쥐어짜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애플은 중국을 딱 끼고 여러 협력사들을 쥐어짜고 또 짜가지고 이런 마진율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이나 LG는 뭐 조금 삐끗해도 괜찮은데 BOE만큼은 포기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폴더블이 진짜 패널에 많이 휘둘릴 수 있는 그 제품 구조인데, 폴더블을 내년에 애플이 가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LG는 그걸 납품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또 삼성 소울밴더로 가는 건 절대로 원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BOE를 그 부분에서 지금 화이를 납품하고 있으니까 BOE를 버리고 가기엔 폴더블이 너무 위험한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점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느새 이 애플의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던 거예요. 일단 운영 측면을 좀 살펴보면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숙련된 중국인 기술자 노동자가 중국에 있어요. 이거는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똑같이 키워내기가 지금 현재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애플시티로 불리는 도시가 있을 정도로 이 밀집된 생산 인프라도 중국에 다 있습니다. 중국 시설의 10% 정도만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8년 정도가 걸릴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완전히 뜯어서 옮기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복제를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영업적인 측면을 따져봐도 애플은 아이폰 판매량의 20%를 중국에서 뽑아내는데 이 중국이 미국, 유럽에 이어서 세 번째 큰 시장입니다. 만약에 애플이 중국 눈밖에 나서 뭐 영업정지라도 맞는다면, 아니면 뭐 공장 몇 군데라도 문을 닫게 된다면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플이 지난 10여 년간 중국의 눈치를 막 보는 사이에 아니 미국도 화가 나버린 거예요. 애플의 중국 의존도가 커지고 심지어 중국에 포획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미국 정부는 그동안은 비즈니스 리스크로만 보다가 최근에는 이걸 이제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이 애플 아이폰의 최종 조립 기지이자 뭐 배터리, 마더보드 기판, 카메라 모듈, 정밀 모터, 스피커 같은 전자부품부터 고무 패킹 같은 단순 제품까지 아이폰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의 제조 기지이기도 하거든요. 정부가 대단히 분노했고 정책적인 전환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은 애플에 들어갔던 고품질의 그 나사가 DJI의 드론에 쓰이고 있다는 거죠. 애플이 대단히 공급망 관리를, 품질 관리를 잘하는 걸로 유명히 있는데, 이걸 통해서 중국의 제조업이 상승하면서 드론이라든지 중국의 방산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니까 미국이 신경이 정말 바짝 곤두설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만들어, 이런 요구가 갑자기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트럼프가 취임 초기부터 팀 쿡을 굉장히 압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백악관 찾아가서는 막 손 덜덜 떨면서 이 황금 받침대가 딸려온 이 투명한 유리판 기념품을 선물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중국에서 I love China. I love being here. I love the people and the culture. 이렇게 외치던 팀 쿡이 Earlier this year, we made our largest ever spending commitment, $500 billion to the U.S. over the next 4 years. And I'm very proud to say that today we're committing an additional $100 billion to the United States. 6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전부 미국에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른바 AMP를 발표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중국에 매겨진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아이폰 최종 조립을 하던 중국의 팍스콘 공장도 일부를 인도로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이폰은 이미 인도 공장에서 조립된 물량이 중국에서 조립된 물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또 중국이 가만 보고 있지만 않는 거예요. 최종 조립 같은 공정이야 부가가치도 낮고 워낙에 기술 집약적인 공정이다 보니까 중국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모양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중국의 핵심 사업으로 밀고 있는 배터리 제조 공정 같은 것도 지금 애플이 인도로 빼가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중국은 모든 제조업을 중국 안에 갖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존재하는 것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이런 부분들은 중국도 잡고 싶어하죠. 대표적으로 배터리죠. 인도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아이폰에 집어넣겠다? 이 부분일 경우에는 자신들의 전략 산업들이 뺏기는 거기 때문에 CATL과 BID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축소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애플이 미, 중 양쪽에 끼어서 눈치만 보는 신세가 돼버렸다.
하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애플에게는 중국보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이 팀 쿡 손 떨릴 정도로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탈중국 의지를 보여주면서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한번 면면히 따져볼게요. 스마트폰의 두뇌인 AP, 카메라 센서, 강화 유리, 5G 모뎀 뭐 이런 주요 부품들을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AP나 5G 모뎀, 뭐 데이터 센터 칩 같은 건 원래도 대만의 TSMC에서 만들고 있었고요. 카메라 센서는 일본의 소니 구마모토 공장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협력을 확대한다는 코닝 강화 유리도 미국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던 걸 가져오는 건 없네? 결국 애플에겐 탈중국의 의지가 없구나 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뭐 애플이 의지를 가지고 안 가지고의 이 이전에 현실적으로 지금 애플이 중국을 나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여전히 아이폰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최종 조립을 인도로 일부 옮기면서 중국에서 만든 부품들을 굳이 배에 실어가지고 인도로 가져가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비용이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제조 단가 자체가 중국에서 조립하는 것보다 10% 정도 높아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중국에서 계속 조립을 해서 수출을 하자니 20% 정도 좀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애플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최종 조립을 해도 아이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인도에서 생산된 것이 인도의 현지 역량을 가지고 생산한 것이 아니라 대만의 기업인 폭스컨의 중국 공장의 일부가 인도로 옮겨져서 여기에 수천 명에 가까운 중국 노동자들이 폭스컨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속에서 아이폰을 생산했다는 거죠. 즉 인도로 옮기더라도 이건 대단히 중장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탈중국이 아니라 탈리스크, 즉 위험을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만약에 이걸 인정받지 못하면 아이폰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 거고, 애플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자신들의 판매 시장이 괴멸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 트럼프는 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말라고 기업들에게 경고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오프닝에 설명했었던 이렇게 여러 가격 인상 요소가 있음에도 애플이 요번에 아이폰 17의 가격을 본인들이 올리고 싶었던 것만큼 생각보다 못 올린 것, 이게 거의 천상계 수준의 마진율 신화가 무너지는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도 이제 더는 애플을 압박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만약에 미국이 애플을 막 더 압박해서 아이폰의 가격 방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 리쇼어링을 막 밀어붙인다? 이러다가 애플의 주가라도 폭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의 각종 연기금들, 뭐 교사 연기금, 군인 연기금, 뭐 소방관 연기금, 이 수많은 연기금들이 다 애플 주식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이 정도 핵심 부품 제조를 미국으로 가지고 온 뭐 요 정도 선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중국 입장에서도 알짜배기 생산 라인은 여전히 대부분 중국에 쥐고 있고, 이게 당장 중국을 빠져나갈 것 같지도 않다 보니까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뭐 애플을 좀 봐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애플은 어떨까요? 말씀드렸듯이 탈중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 양국 간의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애플이 지금까지 했던 것만큼 많이 남기는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아질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 은퇴하신 분들도 혹시 은퇴 자금을 애플 주식에 많이 넣어놨나요? 그죠. 주식하는 사람 중에 애플 주식을 한 번쯤 안 사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애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 주식 망하면 큰일 나는데, 삼성이랑 비슷한 점이 이런 것도 있네요.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박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